용. 뭘 열심히 해? 뭘 수영을 이렇게 열심히 해? 엄청난 집중력이지 방금 같이 그러네. 자, 갈게요. 질문. 질문. 371번. 371번. 현주야, 선생님이 너 보내줬니? 영상을? 제가 카페에서 아, 그래. 말을 해야지. 근데 내가 갑자기 생각났어. 출석부만 보고 서준이만 보내고 너를 내가 중간에 내가 들었다 나갔잖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다행이다. 야, 얘기해 그러면 이제 보내라 안 해놔라 이러면 되겠지. 미안해. 땡큐. 봐줘서 감사해요. 371번이고요. 저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얘가 이제 크기 비교잖아. 결국은 누가 누구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크기 비교를 하는데 보면 두 개를 딱 봤을 때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작을 거기 부등식 있는 거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요. 그 둘을 그냥 빼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1이라는 애랑 그다음에 이제 누구? ab 플러스 b 플러스 b 이러면 돼요. 플러스 b까지를 그냥 빼는 거예요. 그냥 빼.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거기 문제 있는 부등식을 가지고 이항하고 막 이렇게 해서 푸시면 꼬여요. 알겠니? 그리고 등식은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부등식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 이제 답이 정해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게 돼. 그래서 꼬이게 되니까 애초에 대소비교가 나왔다. 그냥 퓨어하게 양쪽을 뺀다 생각할 거예요. 빼는데 빼고 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여기 마이너스 ab라는 애가 생겨. 그치? 근데 우리가 선생님 전에 말씀드렸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실수라는 부분 제곱을 하시면 항상 0도 어때요? 크거나 같아져요라는 성질을 되게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a제곱이 있고 b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ab가 약간 유사품이지만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마이너스 2ab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럼 얘 완전 제곱식이 됐잖아,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거기 a랑 b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아, 그럼 미안합니다. 나 a가 1보다 크고 이런 건 줄 알았네. 쏘리.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애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이게 제곱이 조금 떠오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곱 맞죠? 이거 아니네? 그럼 이거 전체가 몇 배를 해주냐면 전체다가 2배를 해줍니다. 이 a제곱 이 b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대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반토막으로 쳐줍니다.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알아두시면 하셔야 돼요. 이게 상문제인 게 특징을 잘 못 찾아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방금 한 수 두 번 삑살 났지, 그지? 나도 이건가? 응? 안 되네? 저건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선생님 첫 번째 의심했던 건 사실은 요거였어요. 완전 제곱형. 안 됐어. 안타깝게.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의심했던 거는 이 a랑 제곱 b제곱 있으니까 그거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뒤에 뭐가 더 완전 제곱식이 생기나 봤는데 그것도 안 됐어. 왜냐면은 여기 a가 1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마지막 생각하기 시기. 이렇게 곱셈 공식 공부가 나중에 좀 빡빡한 게 좀 돼 있으셔야 요 라인이 좀 편하긴 하다. 그리고 얘는 사실 나이가 봤을 때 약간 억지스러운 문제기는 하다. 왜냐면 잘 못 찾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경험을 쌓는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배 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예전에 했던 건데 a제곱
하나만 갖다 놓을게요. 여기다가. 됐어? 난 마이너스 2ab가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2ab 하나 갖다 놓을게요. 됐니? 그럼 여기 딱 뭐가 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b제곱이 들어가면 딱 좋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씩 쓴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남은 걸 하나 또 꺼내 쓸게요. 왜냐면 자꾸 말하지만 무언가의 제곱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수식을 막 조립을 해보는 거라고. 됐니? 근데 그 중에 얘가 최악질인 건 뭐냐면 2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악질이기 때문에 아 전체를 2배에서 완전 제곱씩 만들었던 애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2a가 있죠? 이렇게 놓고요. 여기 1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는 우리 눈에 1이 두 개인 걸로 보이시면 될 것 같아요. 1을 하나 여기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b제곱 남아있는 거 하나 있었죠? 얼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에다가 아까 안 쓴 1 하나 있지, 그치? 그거 마저 쓰시면 여기 있는 걸 다 쓴 겁니다. 알아요?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곱셈공식 그냥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얘는 a-b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a-1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네들은 b-1의 제곱이 되겠고요. 제곱이죠. 그럼 얘도 0보다 크거 나왔고 0보다 크거 나왔고 0보다 크거 나왔고 그럼 더하면 전체도 0보다 크거나 증명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증명인데 여러분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등식 증명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온 거야? 얘가 얘보다 뭐예요? 크거 나왔다는 결론이 났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등호가 있는 부등식 증명은 뭐까지 꼭 확인했어라? 등호가 성립할 때까지 꼭 챙겨서 쓰셔야 한다. 됐어요? 그럼 등호일 때는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고 뺐을 때 뭐가 됐을 거라는 거야? 0이 됐을 거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A랑 B랑 같아야 되겠네요? A가 1이어야겠네요? B도 1이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등호는 A랑 B랑 모두 1이 될 때 성립합니다. 까지 쓰시면 완벽하게 증명이 끝납니다. 얘는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하네요. 선생님이 좀 인정. 괜히 요거는 뭘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냐면 쓰고 우리 요런 거 했었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있죠. 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얘 제곱 요거 1의 제곱 됐어요?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그러면 얘 어이구 별말 안 썼구나. 얘는 얘 기억하시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봐요. 됐어? 암기 꼭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학년 한정 필수 암기 공식입니다. 그래서 증명 이렇게 인수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몇 가지 테스트 보다가 안 돼서 이걸로 넘어온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면 하늘에 빡하고 보이는 애는 아니라서 요즘 막 그렇다고 막 유난한 그 인수분해 공식이 많이 나오는 곱셈 공식이 많이 나오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이 조금 낯설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잘 점검해 놓으시기 바래요. 네, 넘어갑니다. 지금 쫄아서 막 나 저거 내가 혼자 봤을 때 못할 것 같아 하지 마. 이거 한 2번, 3번 더 해보시면 보입니다. 그때부터 짜증나서 보입니다. 알겠지? 이러면서 하셔야 돼요. 이제 넘어갈게. 또 몇 번? 84번 384번 A항수, B항수, X는 A분의 B 플러스 3 2 그 다음에 Y는 B 플러스 A분의 2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구해라 해야지 제곱을 이거 제곱하겠습니다. 이거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4 더하기 B분의 2A 요거 제곱하시면 B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 더하기 a분의 2b. 됐어요? 자, 그래서 짝을 어떻게 지을 거냐면, 짝을 나는 이렇게 지을 거야. 우리가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시계 구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쓸지를 잘 판단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심플한 거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A 더하기 B라고 해주냐고 합한 것은이라고 해버렸어요. 됐어요? 2배 루트 곱한 것이라고 했고요. 됐어? 그럼 합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곱한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곱한 게 궁금하면 합한 걸 알아야 돼. 근데 지금처럼 합한 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곱한 게 숫자가 되고 꼬라지를 만드시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 과연 불가능. 그래서 다시 구조가 어때요? 얘는 더한 거죠. 얘는 곱한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풀린다라는 마인드가 일단 있어야 돼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근데 여긴 다 더한 거밖에 없잖아. 맞니? 그럼 곱한 게 필요한데 곱한 게 막 이상하게 생기면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곱한 게 뭐가 되도록 짝을 지어야 된다는 거야. 수가 되도록. 된다고. 여기 있는 애들 된다고. 그게. 됐어요? 누가 돼요? a제곱이랑요 a제곱분의 4가 돼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누가 돼요? b제곱분의 4랑 b제곱이 돼요. 그 다음 얘는요 b분의 a랑요 여기 a분의 b가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 따로 하나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서 최소 찾을 거고요. 되니? 그 다음에 순서 여기 입구에 맞춰 쓸게요. b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4 이렇게 해서 얘네들 최소값 찾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b분의 2a랑 a분의 2b랑 해서 최소값 찾을 거고요. 그래서 얘를 딱 산술평균 기하평균 안에 집어넣으시면 더한 것은 항상 2배 루트 얘랑 뭐하는 거? 곱한 거.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구 전체 최소는 얼마인 거야? 4가 되는 거죠. 얘 왜 해요? 똑같은 거 하는데 그치? 그럼 얘는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도 기왕이면 얘는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2b는 역시나 2배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얘랑 뭐한 거? 곱한 거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지? 그럼 얼마야? 4. 역시 얘도 최소가 4네. 그럼 합쳐서 4, 4, 4, 12보다 크거나 같은데 조심하실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내가 이따가 여기 있을 거 아마 한 문제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면 틀리고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거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얘는 돼요. 왜 되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못 외우는 애는 없어요. 3등급 이하도 다 외워요. 알겠니? 여기서 까다로워지는 건 이거야. 단 뭐는? 등호는 언제 생각하느냐. 그래서 얘가 4가 될 때 얘가 4가 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거야. 혹은 전혀 영향이 없어야 된다 이거야. 만약에 얘가 4가 되는데 얘는 4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이야. 그럼 최소가 12가 될 수 있다 없다? 없겠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등호가 성립하는 건 꼭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 그거 확인해보고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고 이거 구분을 하는 거야. 됐어? 그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a의 4제곱이 4일 때 성립한다는 거고요. a는 루트 2가 됩니다. 됐어요? b도 구조가 같으니까 b도 루트 2일 때 성립이겠죠? 얘는요? 얘랑 얘랑 같을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a랑 b랑 뭐 할 때 여기서는 같을 때야. 됐어? 그러니까 a랑 b랑 같으면서 얼마로? 루트 2로 같으면 돼요. 서로한테 오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사용 가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되십니까? 어쨌든 답 쓰시고 그럼 안 되는 건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 건 언젠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안 될 때도 있어요. 빨리 찾아볼게요. 안 되는 예를. 다 쓰신 분은 374번 다시 한번 봅니다. 374번. 다 쓰신 분은 374번 보세요.
374. 이걸 전개를 안 하고 그냥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2배 루트 y분의 2x가 되겠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시면 최소가 됐어? 그 다음에 얘도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시면 2배 루트 조심해야 돼요. 2배 루트 x분의 8y라는 애가 되니? 그래서 최소가 되고 최소가 될 때 곱하면 전체도 최소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이거 4배 루트 16이니까 얼마야? 16 최종적으로 16 이렇게 이거 최소값 16이에요 하고 쓰시면 되십니까? 우리가 찾은 최소랑 값이 어때요? 다르죠. 논리적으로는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 소수 최소일 때랑 맞아? 얘도 최소일 때랑 곱한 거잖아, 선생님이, 그치?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최소랑 다른 최소가 나왔지? 왜 그래?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x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y분의 2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말은 xy가 얼마라는 거야? 2란 얘기지. 근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y는 x분의 8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아니 xy가 8이네? xy가 8이면서 2일 수는 없죠. 오류가 생긴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 꼭 전개하고 풀어야 되나요? 선생님 어떤 건 전개하고 풀고요, 어떤 건 전개 안 하고 푸는데 도대체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자면 377번 있죠? 377번 377번 얘네들은 전개해서 푸셨어요? 아니죠? 두 개 안 푸신 분은 체크해 놓으세요. 두 개 얘처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거야. 근데 얘는 또 돼. 됐어? 얘는 또 돼요.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합니다. 왜? 얘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서로한테 오류가 된다 안 된다? 오류가 안 되거든요. 됐어?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때는 전개를 하고 어떤 때는 전개를 안 해. 여기가 난이도가 진짜 높은 데서는 그걸 물어볼 거라고.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왜 만약에 전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각각 풀어보고 되니 등호가 성립할 때를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건 얘랑 봐도 딱 구조가 다르죠. 그쵸? 근데 377번 어때? 큰 틀의 구조는 어때? 모양이 다 비슷하죠? 문자 배열만 바뀌었을 뿐이지 구조가 똑같잖아. 이런 애들은 등호가 성립할 때 문자가 서로 달라질 리가 거의 없겠지. 그래서 나중에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런 꼬라지는 되고 이런 꼬라지는 안 된다는 게 보이시겠지만 처음에는 안전하게 가려면 등호가 성립할 때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완벽하고 수학적인 방식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전개는 하세요. 근데 만약에 아직 좀 혼란이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전개해라. 전개가 근데 너무 빡시면은 그 두 개씩 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13번이요. 93번. 393번. 뭐 선생님은 다른 거보다는 그래프 그냥 안 그릴 걸. 네, 그려야 된다. 이 삼각형 OBC에 대한 얘기죠. 그 B는 여러분들 Y절편이네요. 맞나요? Y절편이니까 X에다 뭐 넣으면 나와? X에다 0을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B가 나오죠. 저기 좌표는 스몰 B인 거예요. 삼각형 넓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그 다음에요, 이 C라는 애는 X절편이에요. 그죠? Y가 0을 넣으시면 X절편은 A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은 A고 높이는 B니까 O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A, 높이는 B, 그래서 2분의 1 AB가 되는 거고요. 곱한 것의 최소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근데 여기 있는 좌표가 하나가 있잖아. 몇 콤마 몇이라고? 2,3이라는 좌표가 하나 있으시죠. 그죠?
그 얘가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야. 지나가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a분의 2랑 더하기 b분의 3이 1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더한 걸 줬고요. 맞죠? 곱한 걸 물어본 구조가. 그래서 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야지. 여러분들 이 단원이 당연히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니까 항상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나도 아는데.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단원을 벗어나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 더한 걸 주고 곱한 걸 물었느냐. 그래서 구조가 곱한 걸 주고 더한 걸 물어보느냐. 자꾸 이런 물음을 좀 가지면서 읽는 연습을 하면서 아 이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러면서 형태 보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나중에 편해요.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원을 대하시면 2의 x제곱이라는 거랑 2의 x제곱분의 1이라는 걸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거의 최소값이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 이러면 틀려요. 왜냐면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적용되는 애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2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치환했을 때. 근데 그게 지금 연습 안 해놓으시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갑자기 나오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 여기서 산술평균을 쓴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제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모아놓다 훈련을 하시는 게 좋다.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 때는 어려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풀 거야. 막 진짜 그런 거 있잖아.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 식이 생각보다는 연습해보면. 그래서 막 그냥 진상을 떨어놓은 문제들 있잖아. 그 앞에 보시면 상문제 같은 거 막 모양 이상하게 생겼는지 그지? 그런 건 내신 때 하는 거고요. 내신 이후에는 그런 애 안 나와요. 됐어? 주로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갑툭튀. 그래서 생각도 못했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래. 와, 저 인간들은 어떻게 저걸 알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보면 꼬라지 보면 뭐야? 곱하면 숫자지? 1이잖아. 곱하면 1. 곱한 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한 거 물어본 겁니까? 합한 거 물어본 거죠. 이런 논리적인 방식을 가지고 리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학은 리딩이에요. 잘 읽으면 공식 안 외우는 답이 없는 거고. 됐어? 잘 외우시면 잘 외우시면 미쳤어. 잘 읽으시면 됐어요? 내가 이 아는 공식들이 술술술 활용되는 형태로 공부를 해나가셔야지 그냥 풀이를 외워 이러시면 좀 힘들어요. 알겠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곱한 거 물어봤죠? 얘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더한 거 주고 곱한 거 물어봤으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야지가 자꾸 훈련이 돼야 된다. 이해가자니? 저는 쓸게요.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요 식을 더한 거 위주로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거 더한 거는 항상 2배 루트 얘네들 뭐한 거, 곱한 거 그냥 써. 아직 여러분들 많이 안 겪어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시는 거 나도 아는데 그냥 일단은 해봐. 알겠지? 어차피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이제 항상 얘가 크거나 같은데 다행히 얘는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예쁘게 정리하면 2배 루트 AB분의 6이라는 애는 누구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죠. 2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AB분의 6이라는 애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역수 제곱을 먼저 하죠. 제곱하시면 AB분의 6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됐니? 역수를 취하시면 조심하셔야 될 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1이 있고 2가 있어. 얘가 크잖아. 그치? 역수 취하면 반대잖아. 그치? 단 양수라는 존재 하에도. 자, 그래서 AB는 뭐보다? 24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AB의 최소가 얼마이니? 24이니 넓이의 최소는 12가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찾아먹습니다. 뭐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항상 찾아먹습니다. 그냥 연습사만 하세요. 계속. 알겠지? 항상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그냥 언제 최소인지 찾아. 알겠지? 2차 함수 최대 최소할 때도 언제 최소가 되는지 언제 최대가 되는지 써. 항상. 알겠니? 그냥 습관처럼 써놓고 시험 볼 때 뭐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거야.
알겠어? 그냥 고지식하게 문제가 물어본 거 다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최대 최소 문제들은 항상 언제 최소가 되는지 꼭 찾아놓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경우도 있고요, 재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세요. 얘도 별로 재미는 없지만 연습한다 생각하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야?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 그래서 A분의 2가 B분의 3이랑 같을 때. 그 말은 B는 아이고 2B는 3A는 2B랑 같을 때.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됐어? 그 등호는 3A랑 2B랑 같을 때 성립해요. 뭐 굳이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3A를 넣어서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안 할래요. 알겠어요? 안 할래. 할 수는 있지만 안 할게요. 거기까지는 안 갑시다. 잘 갑시다. 귀찮음이 막 이러네요. 됐어요? 필기 잘 하시고요. 또 67번. 미안 번호를 못 들어서. 367번. 67번 367번. 예, 지워질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니까는 A, B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말 있어요. 주실게요. A, B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풀어내면 A가 짝수, B는 홀수, A는 홀수, B는 짝수, A, B 모두 짝수 이렇게 다 풀어야 돼요. 되니? 근데 짝수라는 애가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제 곱을 하는 과정에서는 곱이라는 걸 하는 과정에서는 짝수가 둘 중에 하나만 짝수가 나오더라도 짝수가 돼버리죠. 근데 이제 홀수 같은 경우는 곱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둘 다 곱하면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홀수밖에 안 나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는 주로 사실은 짝수보다는 홀수가 활용도가 좀 좋습니다. 얘가 아마 얘가 이제 그래서 우리도 결론을 이 상태로 놓고 푸는 건 좀 뭐하다, 힘들다 이거예요. 왜냐면 A가 짝수인 거 쫙 풀고 맞아? B가 짝수인 거 쫙 풀고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 좀 힘들어서 결론을 먼저 부정을 합니다. 얘도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애가 무슨 해를 갖는다? 정수해를 갖는데 가지려면 그러면 a, b는 적어도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고 돼 있지, 그치? 그걸 부정하면 a랑 b랑 모두 적어도에다 줄치세요. 적어도는 어떤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어떤. 그래서 어떤을 부정해서 모두로 바꿨어요. 됐니? 여기서 모든을 쓰는 이상하게 약간의 문맥적 허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a, b 모두 홀수라고 해서 지금 결론을 뭐 한 겁니까? 결론을 부정을 해서 규율법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증명했는데 틀렸대. 뭔가 잘못된 거야. 됐어? 그럼 얘네들 모두 홀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뭐라는 거야? 짝수란 얘기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괜찮은 거 맞아요,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이걸 티치 여러 번 써주는데 여러분들 그 귀찮더라도 좀 써보세요. 만약에 좀 납득이 힘들면 야, A, B가 모두 짝이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고 짝수가 나오거나 짝수가 나오고 홀수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다 아니야 이거 전체? 근데 모두 홀수인 이게 틀렸대. 그럼 이게 틀렸으면 남는 건 다 맞는 얘기라는 얘기야. 얘네들 중에 하나는 맞는 게 있을 거라는 거야. 어딘가 참은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남은 게 봐봐. 둘 중에 하나는 뭐야? 짝수인 게 남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생활하시면 돼요. 이걸 생활하면 작은 사이즈 생활하시면 큰 사이즈 할 때는 이걸 어떻게 다 쓰겠냐, 그치? 내가 만약에 하다못해 A, B, C까지만 늘어나도 다 못 써요, 그죠? 작은 사이즈에서 납득하시고 큰 사이즈에서는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게. 이해가셨어요? 그 올고지 다 써서 보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여기 문제. 교수님 자꾸 강조드리는 게 뭐야? 작은 사이즈에서 명확한 논리적 납득을 하시면
그걸 큰 사이즈에 갖다 적용하는 거다. 됐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틀렸다면 A, B 모두가 틀렸다면 A, B 모두 홀수인 게 틀린다면 결론 남는 건 뭐야? 적어도 하나는 짝수인 애들이 살아남는다 이건 거죠. 됐어? 이게 뭐야? 규율법인 거야. 본명제 직접 증명하기 힘드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애를 증명해서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뭐야? 제가 맞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럼 일단 그 A, B가 모두 홀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를 정수해를 n이라고 잠깐 이름을 지어볼게요. 정수해를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빼기 b는 0이라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n제곱 더하기 an은 넘어가니까 얼마야? b가 되는 거야. 근데 b가 하필이면 무슨 수인 거야? 홀수인 거야. 그럼 여기 n이라는 애가 있는데 n도 정수잖아, 그지? 정수니까 짝수 아니면 홀수겠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 갈래를 칩니다. 무슨 갈래를 치냐면 첫 번째는 그럼 n이 짝수라면 됐어요? n이 짝수라면 됐어? 그러니까 n이 짝수면 n제곱 더하기 an은 b가 되는데 요 n으로 묶으시면 n으로 묶은 n 플러스 a는 b가 되는데 요 n이 무슨 수냐면 짝수예요. 짝수라고 했잖아 우리가 임의로, 그지? 그럼 이거 전체는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모든 거네. 짝수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래? 홀수라니까? 모순이죠? 됐어? 틀려요. 그러면 뭐 그럼 혹시 n이 홀수면 되나? 하는 거야 마지막. 됐어? 그 n이 아니고 홀수라고 하잖아. n제곱 더하기 a는 b인데 n으로 묶어주면 n 플러스 a가 b가 되는 거야. 맞아? 그 얘는 홀수야. 얘가 참 괜찮아졌어요. 얘는 홀수야. 근데 문제는 얘가 홀수고요. 우리가 a도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 더하면 이게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인 거야. 안 돼요, 안 돼. 됐어? 그러니까 n이 어떤 정수가 됐든 간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지금. 이 문제 잘못됐네. 선생님 결론이 부정한 게 잘못됐네, 그지? 그러니까 얘들 모두 홀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안 돼요라는 거죠. 그럼 남는 건 적어도 하나는 짝수겠네. 증명 끝 이런 거. 이해가? 그러니까 증명법 중에서 직접 증명하는 것들은 오히려 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간접 증명을 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받아들이시기엔 좀 뭐 할 거다? 어려울 거다. 그래서 좀 자꾸 읽는 연습을 해보자. 많이 물어보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 드릴 테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또 일단 끝. 80 9번. 다 썼어? 쓰셔야 돼. 요만큼 해줄게요. 그러면 이걸 증명하고 싶은데 이 보니까 꼬라지가 안에 이게 3x 보이시죠? 5y 보이시고요. 이거 직접 증명하는 거 말고 선생님 이거를 제곱한 거의 최소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 그 제곱한 거의 최소를 찾아서 나중에 뭐만 씌우면 돼? 루트만 씌우면 돼. 한이 좀 모자라네. 여기 좋지. 너 다 쓴 거 맞아? 너 왜 페이지가 안 넘어가? 나 지금 어디 할지 모르지 너 지금. 아니 아까 막 필기 여기를 막 계속 놓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쓰는 거 같아서 아직 못 지우고 있잖아. 괜찮은 거 같지? 조금만 넓게 쓸게요. 389번. 이거를 직접 증명하지 않고 제곱한 걸 증명할 거예요. 왜냐면 제곱을 하면 3x랑 5y가 나오고요. 플러스 2배 루트
15xy가 나오면서 얘는 뭐가 되기 때문에 얘는 1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 얘의 최소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구조가 완성돼? 더한 거 줬죠? 곱한 거 물어보셨네. 산술 평균 됐어? 그 산술 평균 기하평균의 첫 번째 문제는 읽는 거야. 아 이거 그거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게 일단 어려워. 그걸 연습을 생각보다 하셔야 돼요. 여기 유형이니까 다 산술 평균 기하평균이겠지, 그지? 그게 너무 못 푸시면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가시면 못 푸는 거고요. 중간고사 들어가도 어때? 여기가 산술 평균 기하평균입니다 하고 문제를 내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자꾸 리딩은 연습을 해달라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문제가 물어본 거를 그냥 증명하면 되나 하고 봤는데 안 되는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되는 경우는 난이도가 좀 낮은 거고요. 됐어? 지금 약간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뭐야? 그냥 증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제곱을 하거나 뭐 아까처럼 식을 좀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곱했을 때 숫자가 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작업들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험이잖아요. 중간고사 시험. 산술평균, 기하평균만 보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고사 때는 난이도가 좀 높은 거. 그 이후에는 난이도 높아지지 절대 않아요. 아까 말한 수준이지만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황시키는 거. 이렇게 해서 갈래가 두 개로 구분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전자의 갈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후자의 갈래도 무조건 왜 이래? 후자의 갈래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제 해결됐어요. 일단은 얘는 해결됐고 이제 얘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식에 적용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우시면 안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A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만들어고 한 거야. 됐어? 어떻게? 더한 것은 괜히 항상 2배 루트 얘를 뭐 하는 거 곱한 거라고 쓰라고 했더니 그러면 15xy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 증명했던 그 식이 그대로 재현된 거야. 저번 시간 증명했으니까 믿고 쓰라고 했잖아. 그치? 자꾸 이거 보면서 이러면 근해공식 쓰면서 맨날 생각해. 완전 제곱식 맨날 서랍 띄우면서 해.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떻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분명히 믿고 쓰는 공식, 증명에 의해 믿고 쓰는 공식이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한 건 모순이라는 얘기죠. 됐어? 물론 생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자꾸 예를 들어서 훈련시켜드린 거고요. 원래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표정들을 보니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별로 안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한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쓸게요. 얘가 근데 얼마였어? 10이지? 예쁘게 좀 정리를 하면 2배 루트 15xy는 누구보다 누구 났었네요?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약분하시면 5고요. 양변을 제곱하시면 15xy는 2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xy는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최대는 얼마인 거야? 3분의 25.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여기다 3분의 25를 대입하시면 3분의 5. 4분의 5를 대입하시면 약분하면 5만 남고요. 제곱하면 25고요. 그래서 루트까지 나오면 5고요. 맞니? 그래서 10 더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5니까요. 됐어?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얼마? 10. 근데 10 더하기 10이 10이야? 10 더하기 10에서 20. 됐어? 정신 차리고 우리 제곱해서 계산했죠? 편의를 위해서. 그 답에는 뭘 씌워야 돼? 루트를 씌워줘서 2루트 5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자, 등호가 성립할 때 내가 확인하라고 했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더하는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 그래서 여기 밑에다 할 게 많으니까. 단 등호는 3x랑 5y랑 같을 때. 됐어? 그러면 3x랑 5y랑 같으니까 여기 3x 대신에 5y 대입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5y 더하기 5y가 얼마? 10일 때 원식 자꾸 보셔야 돼요. 됐니? 그래서 y는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y가 1이니까 x는 얼마일 때? 3분의 5일 때 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등호는 x는 3분의 5 y는 1일 때 성립까지 쓰시면 어떤 소수형 문제가 와도 완벽한 정답. 됐습니까? 됐어요? 뭐 문제가 이렇게 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총수를 친다고 그럼 그때 x는 얼마고요? 그때 y는 얼마고요?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거 한마디만 추가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같이 연습하시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진도 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질문도 받을게요. 지금 약간 아리까리하고는 고쳐야 되나 말라야 되나 고민하다가 자꾸 재촉을 하니까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네. 다음 시간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코시주바르 쪽을 또 배우는데 그거 질문 받을게요. 알겠지? 자, 오늘은 코시주바르 부등식 해서 이제 그 명제가 마무리가 되면서 함수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코시-슈바르 부등식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비하면 너무 중요도가 떨어져요. 나중에 기하를 하는 학생들은 좀 만날 수도 있긴 하지만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안 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신 시험에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내신 한정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고3까지 두루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되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데 얘는 거의 그러잖아요. 거의는 말씀드렸죠? 또 혹시 모르니까 한 100문제, 1000문제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 정도 나오는 수준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수업 선생님들이 얘기하지 않거든요. 됐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코시-슈바르 부등식은 일단 이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곱한 거는 항상 2배 항상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얘가 항상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증명 생긴 게 되게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죠? 그죠? 참 별로 안 친해지고 싶게 생겼어. 근데 증명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을 뺄 거라고 했죠. 앞에 거 전개를 하시면 a제곱 x제곱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에서 이제 얘를 제곱한 걸 뺄 거예요. 그러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을 뺄 거예요. 빼면 이렇게 빼지겠지? 그리고 남는 분들을 정리하면 b제곱 x제곱 빼기 2ab xy랑 플러스 a제곱 y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면은 bx ay 빼고 빼면 abxy 더하면 마이너스 2abxy 그래서 그냥 무언가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증명은 되게 쉽습니다. 손은 좀 아파요. 할 때마다 팔은 좀 아픈데 손목 나갈 것 같은데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즉 쓰시면 돼요. 인정? 그래서 얘도 코시-슈바르 부등식은 증명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에 좀 더 신경 쓸 거냐면 사용법에 좀 더 신경을 쓸 거예요. 사용법. 식이 엄청 길죠. 여러분들 불과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문자 4개 나오는 식도 지금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막 손 떠듬 이러면서 됐어? 오케이? 근데 지금 봐봐 얘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좀 편하게 쓰시라고 사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판을 미리 만들어서 쓰는 편이에요. 됐어? 그리고 요 안에는 제곱 더하기 판을 만들어서 괜히 제곱 더하기들이 있는 곳은 여기를 채워주시면 되고요. 제곱이 없는 분들은 이쪽에 채워주시면 되고요. 괜히 그 다음에 얘는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곱을 제외한 부분을 보세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보이세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구조를 맞출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서 풀어보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자면 394번 자 실수 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52다. 그 다음에 이때 2x 플러스 3y의 최대를 구해라. 최대 최소를 구해라. 최대 값을 구해라. 여기가 됐습니까? 자, 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야? 더한 거를 주고 곱한 걸 물어본다고 했죠? 아니면 곱한 걸 주고선 더한 걸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니죠.
더한 거 주고 더한 거 물어봤죠. 거기 조금 더 보시면 제곱해서 더한 걸 주고 그냥 더한 걸 물어봤죠. 요럴 때는 코시 슈바르츠. 됐어? 쟤는 그냥 판별식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존재하는 식이야. 대입을 막 해도 되는. 근데 문제는 뭐인 거야? 언제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형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그럼 코시 슈바르츠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나는 이렇게 바로 쳐요. 왜냐면 이게 생보다 맞춤 풀기 되게 힘들고 되게 좀 조금만 꼬면 되게 이상해져 문제가. 되게 심플하면 모르겠는데.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을 채워주시고 여기 그냥 더하기를 채워주시고 그럼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모양 맞추시면 돼요. 뒤에다 맞추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 그럼 여기는 2x 더하기 3y잖아. 제곱이 없죠? 그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2x 더하기 3y. 인정? 그럼 모양 맞추기 되게 쉽거든. 아니 얘랑 얘랑 곱해서 얘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 뭐가 있어? 2가 있으시네? 그럼 2의 제곱이 있어. 얘랑 얘랑 곱해서 3이 나온다며요? 그럼 얘는 3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쉬워. 써야 되는 것만 판단하면 산술평균도 쉽고요. 코시슈어도 쉽습니다. 대신 암기는 해주셔야 되고요. 증명해드렸으니까 납득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됐니?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얘는 52라고 했으니까 52 곱하기 얘는 4에다가 9를 넣으니까 13은 2x 플러스 3y의 제곱이 되고요. 좀 예쁘게 정리하면 2x 플러스 3y의 제곱이라는 애는 자 이거 13 곱하기 4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13의 전체 제곱 이게 모양도 미리미리 맞춰보세요 얘들아. 됐어?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래서 2x 플러스 3y라는 애는 그러면 2 곱하기 13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거꾸로 마이너스 2 곱하기 13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한 번씩 얘기해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가 최대 물어보셨으니까 얘가 최대겠죠. 오케이. 유정아 안 보이면 앞으로 와. 자리 치워줘? 아니야 별로 오고 싶지 않아? 어디? 그래 맨 앞에? 쉬는 시간이 알았어. 여기가 됐으니까 되게 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 여기 보고 있어. 사람 마음 짠해지게. 도현이 봐. 안 보여도 그냥 가만히 선비처럼. 야 도현아 그런 표정 지금 진짜 같잖아. 뭐예요? 너 잘 보이지? 네.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누군 되게 고생을 하고 있고 도현이 굉장히 선비처럼 앉아가지고. 글 공부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이과시죠 근데? 네. 네. 선비는 아니고 조선시대 아시죠? 여러분들 장영실. 네. 자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일단은 최소값은 얼마야? 26이야. 근데 문제가 최소가 될 때 물어봤죠? 여기서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자 등호가 성립할 때인데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같을 때라는 건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0이 되려면 bx랑 뭐랑 같아야 되니까 ay랑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나도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모양이 좀 안 예뻐서 양변에다가 ab를 나눴어요. 됐어? 그러면 a분의 x는 b분의 y라는 애가 돼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라고 쓴 거야. 이 x는 그 다음부터 위치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a분의 x 맞아? b분의 y 위치로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2분의 x 됐어요? 3분의 y가 뭐 할 때? 같을 때. 다시 할까요 여기? 괜찮은 거 맞아요? 위치 확인하셨어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도 없을 분들은 식도 맨날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납득하고 나면 위치로 하시는 게 판단이 편해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등호는 2분의 x랑 3분의 y가 뭐 할 때? 같을 때. 그러면 y는 2분의 3x 요거를 여기 원식 자꾸 말씀드리죠. 원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래서 그 원식에다 대입하시면 슈앙 하고 대입하시면 x제곱 더하기 4분의 9 x의 제곱이 52가 되고요. 이게 4분의 13x 제곱이 되고요. 약분해주시면 x제곱은 16이 되고요. 그래서 x는 4가 됩니다. 됐어요?
최대이기 때문에 양수일 때가 최대인 거야. x는 4. x가 4니까 y는 6까지. 어우, 너무 지저분하다. 미안하다. 나도 이거 미안해. 저기 좀 지우고 했었어야 되는데 칠판이 좀 좁아서 여기로 있었어. 미안해. 됐어 여기까지? 항상 최대 최소 되니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또 활용을 해볼게요. 좀 이상하게 생긴 애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쓰시고 397번 보시면 3개짜리가 있거든요. 3개짜리. 선생님 3개짜리 설명 안 했잖아. 그냥 방만 한 칸씩 늘려주세요. 알겠니? 그러면 됩니다. 증명은 안 했는데 3개짜리는 방만 한 칸 늘려서 쓰면 돼. 시계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설명하면 돼. 자, 그럼 좀 이상하게 생긴 분 한번 썼냐? 아직 안 쓰셨으면 얘기 좀 해줘. 기다려줄게. 기다리는 건 너희들의 권리야.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 알겠지? 기다려. 여기 있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기다려주세요 정도. 기다려. 됐어? 기다려 이거지? 정민아? 얘기해. 기다려. 됐어? 너무 강아지 같은데? 기다려. 이건 좀. 진도 나가도 돼요? 계산, 너 그냥 네가 혼자 계산하는 중이었어? 알겠어. 자, 이거 지우고요. 이거는 좀 차근히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상하게 생긴 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선생님이. 400번입니다, 400번. 선생님이 저 틀을 만든다는 여기 중에 솔직히 똑똑한 애들은, 몇몇 똑똑한 애들은 틀을 만들어서 풀어. 그냥 나 해도 되는데, 이런 애들 있을 수도 있어요. 됐니? 다들 표정이 자기는 아니라는 듯이 부인을 하시네요. 네. 근데 이제 400번 보세요. 생긴 게 범상치 않죠? 보이시나요? 근데 판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2분의 a, 3분의 b 더하기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것도 더하기죠. 근데 제곱이네, 그지? 이거 그리고 최소, 최대 최소 물어봤으니까 코시슈 발치. 그래서 안한 괄호를 2개 치고 전체 제곱 있는 거 하나 치고 앞에는 안에 제곱 좀 채워주시고 이렇게. 여기 그냥 더하기만 채우고 이렇게. 그래서 문제님이 2분의 a 더하기 3분의 b가 루트 13이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채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는 제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a 3분의 b 이렇게 채울 거예요. 됐어?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여기 2분의 1 있네? 그럼 2분의 1 여기다 쓰면 되는 거지. 이걸 막 아까 시계다 생각을 해서 2분의 1을 뜯어내고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아니해야 한다 이거야. 됐어? 그 다음에 3분의 1 여기다가 때려버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냥 쓰면 되겠고 얘는 계산하시면 4분의 1이랑 얘는 9분의 1 그럼 36분의 13이 되겠죠? 9 더하고 4 더하면 14 괜찮죠? 이거 전체 제곱인데 참고로 이렇게 안 썼지만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예요? 여기 루트 13이잖아. 루트 13의 제곱 그냥 13이라서 되지 이런 거는 그 약분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애는 3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최소값은 얼마? 36 단 등호는 2분의 1분의 a
3분의 1분의 b랑 같을 텐데 요거는 2를 곱하고 2 곱하면 2a가 되는 거죠. 3 곱하고 3 곱하면 3b가 되겠네요. 그래서 2a랑 3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인데 그 다음은 계산 안 할게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됐니? 그래서 이건 계산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있지만 별로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됐냐? 넘어가서 도형으로 가볼게요. 도형. 도형입니다. 404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해놓고 3개짜리를 풀어주진 않았으니까 404번을 해드릴게. 지워도 될까요? 다 썼죠 이거? 쓰세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시는 분 좀 있어서 내가 좀 간단히 좀 정리하면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코시주 가르치니까 첫 번째는 식을 납득한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증명을 통해서. 되니? 그 다음에는 암기한다. 사용법을 암기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됐어? 그 다음 마지막 할 일은 뭐야? 언제 쓰는지 판단법. 이렇게 3가지 단계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단계는 점차 이제 의미성을 잃어버릴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쓰는 거랑 비슷한 구조예요. 지금 아무 생각하지 않죠? 우리 근해 공식 증명할 줄 아는 애 있니 여기? 있어요? 못하는데 왜 쓰는 거야? 농담이고요. 네. 못하는데 쓰잖아. 그치? 지금 몇몇 당황했는데 못하는데 쓰시죠?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라고. 오케이? 나중에 가면 증명 어떻게 했더라? 기억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식은 써지는 아주 기묘한 상태가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근데 물론 그게 다르다는 뜻은 아닌데 좋은 뜻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엄격해요. 뭔가 이게 설명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엄격하고 뭐 문제 풀이할 때 되게 엄격한데 막상 본인들 판별식이나 근해공식 쓸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엄격한 애들도 아니에요. 그잖아. 그치? 뭐 집에 가서 끄덕거려보면 되겠지. 2차 방식 증명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치? 근데 막상 지금 하라고 당장 해 이런 거 못하잖아. 그치? 그럼 풀 때마다 써?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근데 왜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비슷한 겁니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생긴 게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엄격해지는 거예요. 저 이상한 거나 납득할 수 없어. 이런 건데 조금만 마음을 유하게 받아들여주세요. 네. 404번이고요. 요거 하면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 이게 얼마만이야 제때 쉬는 게. 그지? 맨날 5분 10분 더 넘게 수업하고 끝냈는데 오늘 시계 가지고 보여요. 자, 404번이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왜 글씨를 못 읽겠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원, O1, O2, O3가 서로 접하고 있다. 근데 선분 O1에서 O3까지의 길이가 6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 원의 넓이의 합이 최소일 때 이 세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가 봐.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이게 한 6이라는 게 이렇게. 맞아? 그런데 원의 넓이 얘기 나왔으니까 반지름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R1이라고 하자. 이름이 1, 5니까. 됐어? 그럼 얘는 반지름을 R2라고 하자. 그럼 마지막 분은 R3라고 하자고. 되니? 그럼 일단은 반지름이가 R1이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지? R2 2개 있고요. R3 2개 있고요. 맞아? 그래서 2배의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는 6이 되는 거고요. 문제가 준 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는 3이라는 힌트를 준 거야 일단. 그리고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라며요. 그 원의 넓이는 파이 R1의 제곱 아니야? 요 원?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씩 쓰는 게 아니라 식을 쓰고 생각해. 알았지? 나도 지금 뇌 놓고 쓰는 거야 지금. 이해가?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코시 슈가르츠 어떻게 쓰일까 고민하지만 너네들은 아직 그럴 경지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알겠어? 경지가 아니라서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 나도 안 한다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지? 그래서 이거에 뭘 물어본 겁니까? 최소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이로 예쁘게 묶어놓으면 제곱 더한 걸 물어본 거네. 하나 더한 걸 주고. 됐어? 잘 외워졌을 테니까 이거 지웁시다. 칸이 모자라니까요.
자, 그래서 3개짜리 코시주바르체 부등식을 만들면 돼요. 3개짜리. 좀 크게. 좀 크게.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더하기. 그래서 저기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R1 여기다 쓸까요? 이거는 R1 제곱, R2 제곱, R3 제곱. 순서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R1, R2, R3 제곱이 없으니까 여기다 쓰시면 되겠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당하지 마세요. 그러면 1이랑 R1이 곱하면 얘가 되거든요. 됐어? 그래서 빈 곳은 1, 1, 1로 채우시면 되죠. 굉장히 싱거울 것으로 보이는. 됐어? 그래서 3배의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은 이건 3의 제곱이니까 9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약분하시면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R3 제곱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소가 얼마? 3.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몇 파이? 3파이. 어이구, 나 근데 미안해. 내가 문제를 좀 잘못 봤구나. 미안합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면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내가 이거 너무 단독. 이건 줄 알았어. 미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쉬는 시간 까먹어서 미안해. 짜증나. 미안해. 세상 너무 쉽게 봤어,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최가 6인 거죠. 정말 미안해요. 네. 그래서 R1 더하기 2R2 더하기 R3가 6인 거예요. 됐어? 문제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어야 돼. 난 당연히 당연히 다 넣은 거 줄 알았지. 가운데 우리 큰거 했네 또. 됐어? 됐어? 이건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야? 2로 늘어난 거죠. 이렇게 2로.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2로 늘어난 거고요. 됐어?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면 돼요. 뭐 이런 정도 수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여기가 6이 되고요. 약분하시면 그리고 얘는 6, 6은 36이 되고요. 얘가 6이 돼요. 다시 해 그냥. 알겠지? 수정하지 말고 다시 풀어. 이거 숙제로 드릴게요. 쏘리. 숙제로 드릴게요. 할 수 있어. 내가 다 풀어드렸는데 정말 왠지 빨리 끝난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